주말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혼조세.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뭐 다우는 상승,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 이래서 혼조세가 아니라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K증시하고 동조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스닥 지수가 1.23% 하락인데, 그러면 또 이제 야 너는 뭐 이렇게 부정적이냐, 겨우 1% 빠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고 호들갑이냐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미 어제 우리 K증시 코스닥은 1.52% 떨어졌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양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양보다 질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양보다 그 질이 나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마디로 저질이었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당장 우리 K증시 외국인들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나스닥 지수, 다음 코스피 대형주들, 뭐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 여기 또 반도체 주가를 또 좌우하는 게 미국의 반도체 지수, 이게 2.7% 하락에다가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는 무려 3%가 넘게 부러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원조 전기차 대장주일 뿐만 아니라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좌지우지하는 테슬라, 이 테슬라도 3% 가까이 급락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장 마감하고 에코프로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대표 2차 전지 소재 제조사 엘버말은 4.34% 급락 떡락하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주가도 반등을 한 거를 그냥 한 방에 다 토해냈습니다. 아니, 에코프로 실적이 미국 엘버말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왜 안 되죠? 맨날 에코프로가 글로벌 1위 2차 전지 소재주라면서요. 이럴 때는 또 선긋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미 보실 분들 다 보셨겠지만, 아무리 좀 잠정 실적이라도 금요일장 마감 후에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뭔가 페어플레이는 아닌데, 하여간에 뭐 보시다시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9,045억 원에다가 영업이익이 656억 원 나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어닝 쇼크 내지는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어글리 어닝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시총 22조짜리가 분기 영업이익 600억 수준이면 이거는 성장주라는 타이틀, 이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야 임마 삼성전자는 뭐냐고 그러면, 시총 400조인데 2분기 영업이익 6천억 찍었다가 이번에 다시 2조 4천억으로 반등했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근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PER이 그래봤자 13배지만 이 에코프로는 아직도 PER 360배잖아요. 하여간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 동향을 보면은, 에코프로는 이제 금요일 장중에 이미 5% 떨어졌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면서 80만 원대 턱걸이로 딱 걸쳤고요. 에코프로 BM도 시간 외에서 뭐 동반 하락, 이거는 뭐 당연하죠. 반면에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개를 합치면 비중이 제일 큰 2차전지 인버스 ETF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 화요일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호조 보고서 에코프로도 이번 실적은 정말 좋을 거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 나왔던 거 다 반납하는 게 맞겠고, 뭐 이미 금요일에 주가 하락했지 않냐, 선반영이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일단 월요일은 맞을 매가 좀 더 남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또 저보고 공부 좀 하라고, 2025년까지 이미 계약 다 꽉 차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실적 저 정도 나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이런 분들이 또 왕창 몰려오실 것 같은데, 저도 이럴 때는 할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당장 그렇게 그분들이 저주하는 중국 배터리랑 소재 업체들, 그래 막 그 연쇄 부도 난다, 그러면 꼭 좋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 남은 리튬하고 니켈 전부 헐값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은 바로 공급 과잉 사이클 걸려들면서 그때는 다 같이 죽는 건데 어쩔 건데요. 물론 그래서 또 이제 저도 역시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에코프로 주가 전망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이제 어닝 쇼크 수준까지는 뭐 이번처럼 그렇지는 않았었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실적 실망이었는데, 정확하게 딱 하루 빠지고 곧바로 이제 다다음 날부터 반등 나오면서 결국 150만 원까지 찍었었죠. 이번에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기본 전제는 주가든 뭐든 그 누구도 미래에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래를 예측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 새끼 무조건 사기꾼이야, 진짜로. 뭐 종교인이든 금융인이든 유튜버든 책장사든 유료 강의팔이든 뭐든, 이거는 제가 모든 거를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년에 2차전지 업황을 내다보는 사람은
뭐 그 현생보다는 사후를 위해서 전 재산 헌납하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에코프로 실적 왜 이 지경이냐? 바로 자회사 에코프로 BM 3분기 영업이익 459억 원 나와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67%나 급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요, 영업이익이. 이유는 뭐 뻔하죠. 이거야말로 이제 명확한데 바로 전기차 수요 부진에다가 리튬을 비롯한 2차 전지 소재로 쓰이는 광물 가격의 하락. 이제 이게 그 정유주들처럼 미리 원료 사놨는데 그 평가 손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막 그 우리 인식 속에는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갑의 지위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소재가 정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소재 공급하는 기업이 갑이 됩니까? 무조건 을입니다. 판가도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하고 같이 깎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에코프로와 관련된 진짜 막 한기가 들 정도로 현실적인 분석은 내일 뉴스 일요일 순서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밸런스 딱 맞춰가지고 긍정적인 것하고 부정적인 것 둘 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사기꾼 소리를 안 듣죠. 런하 반갑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방송하는데 입김 나오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좀 오반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마침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뭐 시가전 돌입했다고 하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일단 하다 보니까 중동 룩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와중에 그 증시 격언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 아시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럼 지금 이제 공포다? 그래서 사야겠다? 요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가 오면은 뭐 사고 팔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뇌절이 와야지 그게 진짜 공포야. 그래서 이럴 때 공포인가? 사자. 그래서 어설프게 물탔다가 개피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단풍 랠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 코스닥 지수 전체가 뭐 에코프로에 너무 크게 물려 있다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서 에코프로가 빠지면 코스닥 빠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기 꺾이면 온통 또 증시 비관론이 지배하면서 직접 투자를 반드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뭐 주식 투자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꺾이고 그러면 이제 펀드 환매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결국 이게 기관 매도세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랑 K증시 전체가 하락하는 이런 나비 효과가 에코프로 발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도 매출 비중에서 아직은 철강이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비중 8%대?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하여간 3분기도 두 자릿수는 아직 안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단풍 랠리에 베팅하는 근거로 오늘 워싱턴에서 빅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우리 K 언론들에서는 지금 온통 이스라엘에다가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도 전부 강서구청장 그 선거 결과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K 방송 기자들은 왜 이스라엘 그 종군 기자 안 가는 거예요? 미국 CNN 뭐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일본 NHK 기자도 이스라엘 그 전장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취재하는데 맨날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 K 기자들은 왜 안 가? 그놈의 외신 우라카이 해가지고 맨날 그 똑같이 해석본이나 받았으면서 심지어 거기서 목숨 걸고 인터뷰한 것까지 그대로 따다가 쓰는 이런 양심으로 도대체 누구를 평가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참 워싱턴 소식이 우리 K증시랑 뭔 상관이냐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왜 정경유착 그러면은 뭔가 부조리 내지는 막 비리의 냄새가 나는데 사실 경제 위의 정치라는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 정권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개박살 나고 주가 쓰레기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목격했고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소련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소련은 없어졌으니까 러시아. 거기는 뭐 푸틴한테 좀 개겼다고 대기업 총수가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는 나라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정경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경유친 정도로 할게요. 부자 유친 약간 느낌으로다가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바이든의 고향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는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이 뭐냐면은 이 헌터 바이든은 마약 범죄 전과자인데요. 미국에서는 뭐 총기 소유가 뭐 자유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해가지고 일명 신상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마약 사범의 경우나 정신병자 이런 사람은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헌터 바이든이 요걸 어기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마약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2018년도에 리버버, 이름도 진짜 뭔가 약간 세 보이는 이 권총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11일간 보유했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헌터 바이든은 요거 말고도 3건이나 더 기소된 건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일종의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형량 거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여러 건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다른 중요한 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이런 협상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은 검사가 그 중에서 죄질이 좀 가벼운 거는 그냥 기소 안 하고 빼주는 걸로,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번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거는 검찰이 그냥 기소를 안 하는 걸로 법원 측에 요청을 했다. 그래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 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바이든한테 호재냐 악재냐? 글쎄요, 이거는 뭐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간 이 정치인들은 무조건 재판이나 판결은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끌어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 3일인데 이 아들 헌터 바이든 사건이 가급적 판결이 늘어져 가지고 그 대선 때까지는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도를 뭐 모를 리 없는 미국 검찰에서는 올 초부터 일단 되는 것부터 먼저 기소하고 최대한 빨리 구속시켜 가지고 다른 건까지 다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이제 했는데, 반면에 그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 측은 뭐 아니 현직 미국 대통령 아들이 도망을 가면 어디를 가겠냐 이러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발 플리 바게닝을 하자. 그럼 이제 미국 검찰이 제일 먼저 기소한 게 바로 그 불법 총기 소지건인데, 이거는 뭐 다른 뭐 다툼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다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은 기소해서 좀 빼줘라. 그러면 이제 헌터 바이든 다른 여주애들 그 탈세 혐의랑 우크라이나 스파이 혐의 이런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벌려고 시도를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 그게 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현직 대통령 아들을 이렇게 지금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수사받는 게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그 헌터 바이든의 변호를 담당하는 로펌은 어딜까요? 이제 뭐 미국도 독보적인 랭킹 1위는 그 존스데이라는 로펌이 있는데, 여기는 뭐 우리로 치면은 김앤장급으로 넘사벽이야. 몇 년째 그냥 원탑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존스데이 여기가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협력 관계가 있는 게 바이든 정부하고 계약 하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재판에서 희한하게 바이든이 자기 아들은 여기 1위 로펌 존스데이에다 안 맡기고 그냥 델라웨어주 법원 근처에 있는 버저 해리스라는 곳을 선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맨날 공정과 그 평등과 상식을 부르짖는 바이든도 본인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아무리 그 바이든 인권 변호사, 환경 변호사 이런 걸 전문으로 했었지만 그래도 전관 예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 참, 그리고 이 헌터 바이든도 사실 그 예일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도 있어요. 뭐 변호사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보다도 헌터 바이든 사건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 판사랑 줄이 닿는 라인을 파다가 이제 그 델라웨어주 향판 출신들이 파트너로 구성된 이 버저 해리스라는 로컬 로펌을 선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가 일단 헌터 바이든 기소는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게 됐고, 반면에 이제 공화당에서 추진해 오던 바이든 탄핵안 준비는 이제 급브레이크가 걸려버렸다. 왜냐하면은 지난 공화당의 바이든 탄핵 조사와 법률 검토에서 바이든을 탄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한방이 뭐냐. 괜히 이제 잔펀치 여러 번 잽으로 날리다가 이제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이제 안 통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그냥 턱에다 갖다 꽂아버릴 스트레이트 한방이 뭐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당시 아무래도 이 헌터 바이든 요 케이스가 제일 유력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은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때 현직 부통령이던 시절에 그 아들이 아버지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외국 기업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도 이제 그 탈세를 했는데 그 조사를 바이든이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였죠. 거기다가 뭐 불법 총기 소지 이런 거는 그냥 추가건으로 갖다 붙은 뭐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플리 바게닝으로 그게 기소를 안 하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미국도 엄연히 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돼가지고 재판도 안 받은 아들 혐의로 어떻게 아버지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러나 이렇게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부자가 너무 쉽게 다시 안위를 보장받으면 또 이제 잡아놓은 고기에는 미끼 안 준다고 증시 부양에 소홀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들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단풍 랠리의 가장 큰 동력이 저는 바이든 믿고 있는 건데, 근데 걱정 마세요. 바이든에게는 뭐 물론 트럼프도 있지만 바이든을 계속해서 증시 부양으로 내몰고 그걸로 지지율을 올리게끔 자극하는 여러 숙적들이 많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마감 후에 지난번에 이제 날아가 버린 그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 그 후임으로 공화당 강경파 짐 조던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양반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공화 민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그 진보 보수 어떤 성향이 딱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그때그때 항상 경합인, 그래서 일명 워싱턴의 풍향계라고 불리우는 바로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가진 의원이고요. 공화당 강경파 일명 여기는 또 마가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요걸 마가라고 하는데, 워싱턴에서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죠. 예, 바로 그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그 구호인데, 이 짐 조던도 바로 트럼프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요. 이제는 좀 뉴스랑 HTS, MTS 이거 차트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 이런 거 그만 좀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뭐 살짝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실내에서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내도 좋고, 하여간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하다못해 불륜산악회든 뭐든 주말에는 좀 주식 그 집착을 좀 내려놓고 게시판에다가 뭐 찬티 안티 그런 글도 좀 그만 쓰시고 좀 여유롭게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가 2025년에 300만 원을 진짜 간다고 한들, 지금부터 남은 한 1000일 동안 이제 확률상 이제 절반이죠. 주가가 원래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홀짝이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가는 동안 절반인 500일 정도가 지옥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과연 그런 시간이 보상이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요병을 미리 케어해드리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